에듀케이셔널 코드포스 라운드 91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해 볼게요. 이번에도 A, B, C, D번만 나눌 거고요. 이번 세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도 안 했어요. 안 한 이유 unrelated. 이게 그 완전히 그 암전됐었거든요, 그날. 그 코드포스가. 근데 심지어 또 처음에 그 잠깐 몇 초 정도는 열려있던 덕분에 문제도 공개가 되고, 그러면서 대회 자체는 완전히 제대로 치러지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려서 그냥 코드포스도 터지고 저지도 터지고 난리가 나서 실제로 그 경기를 그러니까 실제로 레이티드 된 경기가 실행되지 않은 그런 그 비운의 세트인데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 코드포스 상태 안 좋은 거 보고 오늘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그만뒀었던 건데, 그래서 지금 다시 꺼낸 거죠. 그래서 1, 2, 3, 4번까지 한번 풀어봤는데, 일단 A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A번 문제는 어떤 퍼뮤테이션을 받아요. 퍼뮤테이션이라는 건 1부터 n까지의 수가 한 번씩 등장하는 수열이죠. 그래서 그 어떤 그 퍼뮤테이션 위에서 이런 구조를 찾고 싶대요. 이런 구조가 뭐냐? J번째에 있는 수가 그 앞에 있는 거 하나, 뒤에 있는 거 하나 잡았을 때 그것들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어떤 수가 왼쪽에도 자기보다 작은 게 있고 오른쪽에도 자기보다 작은 게 있고 그런 경우를 찾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n이 1000이기 때문에 어떤 모든 숫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각의 모든 j에 대해서 왼쪽에 하나 찾고 오른쪽에 하나 찾고 하는 방식의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일단 ijk를 갖다가 전부 셋 다 돌리는 건 조금 무리예요. 그러니까 셋 다 ijk를 전부 반복문으로 돌리는 건 좀 무리고, j 하나를 잡고 그 왼쪽에 있는 거 하나 오른쪽에 하나 있는 정도, 그 정도는 n제곱 안에 처리할 수 있어요. 일단 그게 일단 제일 간단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는 모든 j번째에 대해서, 여기는 왼쪽이 없으니까 안 되고, 이 1번 찾아서 왼쪽에 작은 거 오른쪽에 작은 거 하나씩 찾아서 없으면 안 되고, 그 다음으로 이거 하나 찾아서 왼쪽에 작은 거 하나 오른쪽에 작은 거 하나, 이런 식으로 그 각각 처리를 하는 게 가장 간단한 n제곱짜리 해요. 그렇게 n제곱짜리 해를 만들어서 풀 수도 있고, 일단 그런 인덱스가 있으면 아무거나 출력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풀 수도 있는데, 이걸 오더 n만에 푸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볼게요. 이걸 오더 n만에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려면은 그 어떤 꼴에서 이런 게 나오냐라는 걸 검증해야 되는 거죠. 일단 어떤 그 인덱스가 그러니까 일단 어떤 그 제일 그 왼쪽에 오른쪽에 각각 있을 법한 게 뭐냐, 가장 큰 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J번째로 가장 큰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J번째로 가장 큰 수, 이런 식으로 딱 이 수열이 지금 그 테스트를 해보기 좋은 수열인데, 그 5번을 봅시다. 5번을 보면은 그 왼쪽에 수가 없죠. 오른쪽엔 수가 있으니까 아무거나 집으면 되는데 왼쪽에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가장 왼쪽이나 가장 오른쪽에 가장 큰 수가 가장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으면 그 수는 J로서 쓸모가 없고, 그 I로서도 쓸모가 없어요. 왜냐면 이것보다 작은 수가 왼쪽이나 오른쪽에 이것보다 큰 수가 오른쪽에 등장하지 않고 왼쪽에도 등장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장 큰 수가 맨 왼쪽이나 가장 오른쪽에 오면 그 수는 그 ijk 중에 어느 쪽으로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5를 제거를 해요. 그런 다음에 4를 제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3을 제거를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제일 큰 수가 어떤 중간 어딘가에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5가 있었다. 그럼 여기에 5가 있으면 그 왼쪽 오른쪽에 각각 숫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가장 끝이 아니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ijk를 만들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이렇게 5, 4, 3, 2, 1 이런 식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에만 큰 수가 등장하는 경우예요. 가장 큰 수가 가장 왼쪽에서부터 아니면 가장 오른쪽에서부터만 등장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면 no. 그리고 만약에 찾다가 가장 왼쪽이나 오른쪽이 아닌 곳에서 발견이 되면
그 J에 대해서 적당한 I랑 K를 찾아서 출력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풀면 오더 n만의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풀었던 소스는 일단 전 이거를 그날 대회날에 조금 풀어보고 그 뒤에 D를 풀었는데 저는 여기서 그러니까 가장 왼쪽이나 오른쪽에 그 원하는 가장 큰 수가 있으면 그걸 계속 진행을 하고 그게 만약에 안 되면 그러니까 그게 끝까지 내려가면 그거는 그 이 수열을 가지고 IJK를 잡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으로 그걸 찾아서 왼쪽 오른쪽이라고 해서 적당하게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발견되지 않은 거니까 그 왼쪽 오른쪽에 해당하는 수를 찾아서 넣으면 됩니다. 왼쪽 오른쪽에 수를 하나씩 적당히 찾았어요. 네, 일단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B번 문제를 보죠. B번 문제는 유니버설 솔루션. 약간 게임 문제이기도 하고 여기 보면은 좀 그리디 문제이기도 하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그 굉장히 복잡한 규칙을 가진 게임이 있죠. 가위바위보라고 해요. 네, 가위바위보라는 게임을 여기서 소개를 합니다. 일단 주먹은 가위를 이기고 가위는 보자기를 이기고 보자기는 주먹을 이기는 이런 그 아주 공평한 게임이에요. 이런 공평한 가위바위보라는 게임을 하는데 이 로봇이 있어요. 그 로봇이 이런 식으로 R 이런 식으로 앞으로 뭘 낼지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뭘 낼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 상태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그 뭘 낼지는 정해져 있는데 몇 번째부터 이 수열을 시작할지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RSP라고 돼 있으면 맨 앞에서부터 RSP 순으로 시작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 순열의 어떤 지점부터 SPR을 반복할 수도 있는 거고 PRS를 반복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어떤 수열은 주어지는데 그러니까 RSP로 돼 있는 수열은 주어지는 그 로봇이 뭘 낸다라는 수열은 주어지는데 여기서 몇 번째부터 시작한다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랜덤으로 시작을 할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로봇이 그 랜덤 시작점을 가지고 이 문자열을 반복하는 식으로 가위바위보를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이 상대의 로봇의 문자열이 저렇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최적의 전략을 찾고 싶어요. 최적의 전략이란 게 뭐냐면 이것보다 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대가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가 뭘 먼저 낼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도 그 첫 번째부터 시작하는 이런 수열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RSP를 하나 시작을 하면 우리도 이렇게 RSP를 하나 만들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승수의 기대값이 최대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RSP가 있고 거기다가 RSP로 대응을 할 때 우리는 그 로봇이 1번부터 시작하고 우리가 1번부터 시작하면 3번 다 비기니까 다 지는 거고 로봇이 2번부터 시작하고 우리가 1번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3번 다 이기니까 3점이고 로봇이 3번부터 시작하고 우리가 3번에서 시작하면 1번에서 시작하면 그러면 0점이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에 기대값을 다 평균을 냈을 때 그때 그 기대값의 합이라는 게 아니라 기대값이죠. 그러니까 기대값의 평균은 기대값이죠. 네, 그 기대값을 출력을 하는 게 이 문제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좀 최적의 해라는 게 어떻게 구해지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결국은 상대의 모든 칸을 다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가 RSP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칸 각각에 대해서 이거 하나가 이거에 대응하는 방법이랑 이 두 번째 게 이거에 대응하는 방법이랑 다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답 하나를 찾아서
이렇게 P번 반복하는 식으로 답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까지 알 수 있으면 이 문제는 거의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상대가 R을 제일 많이 내면, 그러니까 바이를 많이 내면 우리는 그냥 그 보자기를 내면 그냥 이 순서가 어떻게 되든 간에 두 번은 날로 먹는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기도록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만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두 가지 이상이면 그럼 그냥 그 중에 하나 아무거나. 왜냐면 그 두 가지 이상의 전부 각각 대응하는 걸 섞어도 그 두 가지 각각 하나하나를 하는 거랑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 R로 이길 확률이랑 P로 이길 확률이 각각 똑같을 때, 그럼 R만 하든 P만 하든 아니면 R이랑 P를 섞든 간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가지는 기대값이 같아져요. 왜냐면 우리는 이거 한 칸의 기대값이 곧 이 전체에 해당하는 거고, 이 한 칸의 기대값 곱하기 P번을 하는 게 우리 전체 기대값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딱 한 칸만 정해놓고 그거를 몇 번 반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S면 R을 내고, R이면 P를 내고, P면 S를 내는 식으로 상대가 제일 많이 낸 거 하나 정해서 그걸 반복하는 식으로 코드를 짜면 돼요. 전 여기서 이렇게 상대가 냈던 거 뭐가 몇 번 나왔나를 분석을 해서 그거를 우리가 출력해야 되는 정답이 뭐냐를 정확히 몇 번 복사를 해서 출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C번 문제. Create teams. 이 문제는 약간 DP 기초 같은 문제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무슨 느낌이냐, 약간 랩세계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배낭 안에 뭔가 집어넣는 문제,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의 DP 기초 문제 같은 느낌인데, 이 문제는 프로그래머가 N명이 있고 그걸 가지고 팀을 짜려는데, 이번째 프로그래머의 스킬 레벨이 AI고, 여기서 팀을 어떻게 짜냐면, 그 팀의 규칙이 그 팀에서 제일 스킬이 낮은 프로그래머 곱하기 그 팀의 인원수다라고 이렇게 팀의 규칙이 정해져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각각 프로그래머가 최대 한 개 팀에만 들어갈 수 있을 때, 그리고 어떤 프로그래머들은 그 팀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돼요. 최종적으로 이때 만들 수 있는 최대 팀 개수를 구하라 라는 게 이 문제거든요. 일단 이 문제는 정렬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어떤 스킬이 낮은 프로그래머부터 시작을 해서 팀을 짜면은 최대한 스킬이 비슷한, 그러니까 그거 이후인, 그거보다 바로 다음에 오는 그런 비슷하고 높은 프로그래머들을 묶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렬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 테스트 데이터를 갖다가 그냥 써보려고 해요. 그래서 5라는 건 프로그래머의 개수고, 우리는 스킬 레벨이 10이 되도록 짜고 싶은 거죠. 그러면 2 2 5 7 9 11. 여기서 보면은 2가 들어가는 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 짜야지 하나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 짜야지 하나가 되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처음에 0번째로 그 팀 개수가 0개 짜여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프로그래머들을 각각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팀을 만들면 어디까지 써야 되고 그러면 어디까지 몇 개나 만들어진다라는 걸 보장할 수 있다라는 걸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2부터 팀을 짜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1이다. 왜냐면 여기까지 써서 1이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5부터 짜서 일단 여기 그 수 그대로 가져옵니다. 왜냐면 여기까지만 해서 팀을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럼 우린 여기 5부터 해가지고 그 7까지 써볼 수 있고 이렇게 두 명 가지고 팀을 만들 수 있고 그럼 여기가 1이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팀에 원하는 그 스킬 레벨은 10이니까 5면은 2명이 필요하죠. 거기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7 자리에다가 1을 넣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는 7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만들어야 되는 건데 7에 9까지 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게 똑같이 1이죠. 그럼 그냥 여기 1을 넣어두고 그 다음으로 우리는 여기서 9에서 팀을 만들려고 하려면 9랑 11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2죠. 근데 우린 여기서 5, 7 가지고 이미 팀을 만든 뒤에다가 더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9랑 11을 해서 여기를 2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값을 그대로 가져오고 그러니까 적은 경우에는 그냥 앞에 값을 그대로 가져오고 그리고 팀을 만들 수 있는 경우에는 뒤에다가 반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DP 알고리즘을 짜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11에서 여기서 또 1에서 2로 업데이트가 되지만 우리는 이미 이걸 가지고 2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또 그걸 두 번 할 필요는 없는 거죠. 11은 혼자서 팀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아까 남는 프로그래머가 있어도 상관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아까 앞에서부터 해서 별로 성과가 좋지 않으면 버리면 되는 거죠. 앞에서부터 이렇게 C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결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문제가 D번인데요. Berserk and Fireball 문제인데 이 문제는 두 가지 스킬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스펠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스펠을 조합해서 이 어떤 순열에 있는 어떤 수열을 가진 워리어들, 그러니까 이 전사들을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3, 1, 4, 5, 2로 시작했던 걸 3, 5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앞쪽 그래서 여기 A 수열이랑 B 수열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Fireball은 정확히 K명을 연속으로 늘어서 있는 정확히 K명을 죽일 수 있는 게 Fireball이에요. 그리고 Berserk는 두 명을 짝지어서 놓고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두 명을 짝지어서 놓고 그 중에서 작은 걸 죽이는 게 Berserk예요.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가지고 우리는 A 수열에서 시작해서 B 수열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X, Y, K라는 값이 주어집니다. X, Y, K가 뭐냐면 파이어볼의 코스트랑 버서크의 코스트 그리고 파이어볼로 한 번에 몇 명을 쓰러뜨릴 수 있냐가 X, Y, K라는 값이에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마법들이 주어질 때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 수열을 해결을 하냐, 그러니까 앞에 수열에서 뒤 수열을 어떻게 만드냐, 코스트가 얼마냐라는 게 이 문제거든요. 일단 이 문제는 약간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스킬을 두 가지, 물론 이것보다 더 까다롭게 만들 수도 있지만, 파이어볼은 누굴 죽이냐에 대한 제한이 없거든요. 근데 버서크는 더 큰 걸로 작은 걸 죽여야 되는 스킬이라서 너무 큰 게 있으면 또 못 죽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이에 너무 큰 게 있으면 또 못 죽이는 게 문제고, 그리고 또
그 앞에 수열이랑 뒤 수열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앞에 수열에서 뒤 수열로 못 만드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런 경우를 또 처리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때는 뭘 하면 좋냐면 그 A에서 그 숫자 몇이 몇 번째 등장하느냐를 가지고 그 역순 배열을 만들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배열을 처음에 봤죠. 그리고 그 A라는 배열을 위해서 어딨냐? 잠깐만, 이건 코드 위에서 설명을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13 아이고 많아라. 1380T. 네, 이렇게 일단 우린 처음에 값들을 받고 A랑 B라는 어떤 A랑 B라는 배열을 받죠. 그럼 A 위에서 몇 번째 A의 몇 번째에 그 특정 수 i가 등장하느냐를 가지고 역순 배열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역참조 배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배열을 만들어요. 그런 배열을 사용해서 그 B에 해당하는 걸 훑으면서 그 A에 있는 게, 그러니까 B에 있는 게 A에도 그 사전 순서대로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A에서 사전 순서대로 돼 있는 게 B에서 사전 순서대로 안 돼 있으면 그건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 순서를 바꿀 수는 없죠, 우린. 그래서 그걸 먼저 체크를 하고, 또 그것, 그리고 또 어딘가에서 죽이면서 또 안 되는 게 있는지 체크를 하고. 근데 여기서 좀 복잡한 규칙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3, 1, 4, 5, 2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우리는 3이랑 5 사이에 있는 1, 4를 죽여야 돼요. 근데 1, 4를 죽일 때 우리는 여기에 5가 있기 때문에 여기 버서크를 써서 죽일 수가 있어요. 버서크를 써서 죽여도 돼요. 뭐 물론 여기 같은 경우에는 5의 2가 파이어볼이 더 싸기 때문에 파이어볼을 쓸 수도 있지만, 근데 만약에 막 6 같은 게 들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6이 있으면 6은 그 버서크는 못 죽여요. 버서크를 6이랑 다른 거에다 써가지고 다른 걸 다 죽일 수는 있어요. 근데 버서크를 써서는 못 죽입니다. 6을. 그래서 우리는 이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에 있는 숫자가 가운데 있는 것보다 큰지를 가지고 이걸 버서크로만 죽일 수 있는지 아니면 파이어볼을 적어도 한번 써야 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파이어볼을 적어도 한번 써야 되는데 이 사이에 있는 것들 사이즈가 파이어볼 범위보다 작으면 그러면 우린 이걸 처리를 못하는 거죠. 일단 그거를 일단 알아둬야 되고, 그리고 또 맨 끝도 처리를 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그 B 배열 바깥쪽이죠. 맨 오른쪽 끝, 그리고 B 배열 왼쪽 끝, 그쪽 처리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뭐가 있는지도 처리를 해줘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 문제는 예외 처리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코드를 짜면서도 저는 몇 번 고쳐가지고 이게 별로 그렇게 볼만한 코드가 안 됐는데, 여기서 좀 볼만한 부분은 그러니까 그 A번 배열에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제거해야 되느냐를 체크해두고, 그리고 이 부분이 파이어볼을 한 번 이상 써야 되는 부분이냐를 체크를 하고, 그래서 파이어볼 한번 처리를 하고, 그게 아니면 그 파이어볼이 더 싸냐 아니면 버서크가 더 싸냐를 가지고 파이어볼을 코스트를 적용하냐 버서크 코스트를 적용하냐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코스트를 집어넣고, 만약에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 사이에 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것보다 그 사이에 있는 숫자가 큰데 파이어볼 범위보다 작다, 그런 경우는 또 안 되게 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롱인트 써야 돼요. 왜냐면 이거 파이어볼 코스트가 되게 비싸고 막 그 인트형 범위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합시다. 자, 여기까지. 좀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된 풀이들이었고요. 진짜 많다. 13문제를 갖다가 풀이를 했네.
어떻게 열세 문제를 다 했지? 어떻게 다 했네. 이거 일단은 좀 어쩌다가 한 계획이냐면, 좀 지난주에 출장을 갔다 오면서 좀 많이 쌓였더라고요. 그리고 그 언레이티드 때문에 몇 번 건너뛰었더니 막 쌓이네요. 여기까지. 뭐 그렇게 편집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으니까 이 정도까지 하고 전 편집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고 계신 분이 계시나? 에이, 이런 걸 누가 보고 있지? 본다.